이번 달 20일에서 24일까지 5일 동안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최우방국인 일본을 먼저 방문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다가 한국에 하루 이틀 정도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일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미국 백악관이 해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외교 순서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1대1 전화회담 릴레이를 가졌을 때도 순서를 보시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멕시코를 시작으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순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하자 일본은 한순간에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Foreign Affairs와 함께 국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는 Foreign Policy는 바이든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그 중에서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의 여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이렇게 한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실제로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아시아 1위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 석학도 최근에 인정했는데 일본 재무성 관료 출신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 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선진 주요 7개국 G7의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는 지표를 들이밀 때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 라며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동일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에서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졌다. 한국은 대학에 내실을 기하고 영어 실력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 기준 2020년 평균 임금은 일본 38,515달러, 한국은 41,960달러로 한국이 앞선 상태인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차이가 납니다. 2020년 기준 전자정부 순위에도 한국은 2위, 일본은 14위입니다. 주식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은 최상위가 삼성전자로 14위에 올라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토요타 자동차는 고작 36위에 그칩니다.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4,799억 달러와 2,444억 달러로 2배 차이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지만 나는 지난해 가을 5G 폰을 샀는데도 언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특히 1인당 GDP 변화 추이를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고 한탄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일본 4146달러, 한국 31,496달러로 아직 일본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 이후 20여 년간 겨우 1.02배로 늘어나는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56배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 대답을 요구하자 백악관 대변인이 순방 순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에서 22일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23일에서 24일까지 일본을 찾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3일, 일본의 이틀인데 여기서 일본의 더 충격적인 점은 24일에는 쿼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이 순수하게 1대1 정상회담 및 외교활동을 벌이는 것은 23일 단 하루라는 것이죠. 반면 바이든은 한국에서 20일에서 22일까지 머물면서 정상회담은 물론 한국의 4대 그룹 총수와도 별도 회동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일 제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현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과 서울 모처에서 만납니다. 형식은 소수만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서 참석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과 지원 방안 등 실질적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경기 용인의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 사전 답사단은 8일 방한의 마지막 변수들을 점검한 뒤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4대 그룹 총수만 따로 만나기로 계획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 총수들과의 회담이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일본의 투자 규모를 압도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 발전 속도만 놓고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LG 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덕분에 미국 내 높은 퀄리티의 일자리가 대규모 늘어나고 있습니다. 538이 발표한 바이든 지지율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극적인 미국 정부의 태도와 살인적인 물가, 폭락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여파로 30%대로 급락하려던 바이든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한국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및 미국인 고용 계획 발표가 강한 지지대로 작용해 최근 다시 42%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만의 TSMC에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존 미국에 투자하려 했던 TSMC 공장 일부를 일본에 유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이든 행정부는 TSMC의 미국 투자가 일본 때문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며 일본의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한 가지 전 세계 언론들이 바이든의 한국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에 현 한국 대통령을, 5월 22일에는 퇴임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퇴임한 대통령을 공식 일정으로, 그것도 바로 다음 날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양국 정상이 그동안 정상회담과 주요 G7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았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김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기울였던 노력과 함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퇴임 뒤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무를 예정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과 구체적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국 민주당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합작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혁신적인 남북 경제협력 관계를 이뤄내 트럼프가 받을 뻔했던 노벨 평화상을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으로 수상하는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